같이 가려고 했는데 워낙 싹싹한 와이프가 혼자 모시고 다녀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렀을까. 구경을 실컷 한 두 사람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와이프는 제게 땅 얘기를 묻더군요. 오빠, 아버님 땅이 그렇게 많은 거 알고 있었어? 땅? 아, 좀 많긴 하지. 여기 우리 할아버지 대대로 살던 고향 땅이거든. 땅이 생각보다 넓던데? 다음에 얼마 정도야? 한 1억 하려나? 에이,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것보단 더 나가지. 아마 서울 집 파는 가격이랑 비슷할걸? 자기 생각보다 가격이 나간다 싶었는지 와이프는 입을 떡 벌리며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나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골 땅인데? 도시 땅값에 비하면 가격은 한참 싼데 아무래도 평수가 많으니까. 근데 뭐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팔 것도 아니고 가격은 상관없지. 근데 그건 왜 물어봐? 왜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 이야, 우리 아버님 생각보다 부자셨구나. 땅 부자. 나 앞으로 아버님한테 더 잘 보여야 되겠네? 예쁘게 굴어서 아버님한테 선물도 사달라 그래야겠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와이프가 시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떠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동안 시골집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온 뒤로 와이프가 부쩍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 아버님 잘 지내시는 거 맞아? 별일 없으실 텐데 왜? 아니, 내가 낮에 전화 드렸었는데 아버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로우셔서 그러시는지 아니면 농사일이 힘드셔서 그러시는지 걱정이 돼서. 그래? 글쎄 나한테는 별 말씀 없어서. 그래도 걱정할 일은 아닐 거야. 오빠는 아버님께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오히려 내가 더 걱정하는 것 같아. 와이프는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된다며 그 후로도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드리며 제 앞에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원래 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 결혼해서 혼자 계신 시아버지 걱정이 드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와이프가 안 되겠다며 갑자기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아버님 다시 모셔오자. 나 아무래도 아버님 혼자 시골에 계시는 게 너무 걱정이야. 갑자기? 아버지도 별 말씀 없으시던데? 그리고 은정이 네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겠어? 저는 와이프의 그런 말이 의외였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별말을 안 하기에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도 와이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싫어서 별말을 하진 않았지만 내심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긴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먼저 그런 말을 해주며 저희 아버지를 걱정해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마움은 며칠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와이프 휴대폰을 받다가 그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비행에서 돌아온 와이프가 피곤했는지 카톡을 하다가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침대 옆 혁탁에 놔주려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순간 얼핏 지나치는 와중에 이상한 대화창이 눈에 띄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어쩌고 하면서 와이프가 카톡을 보내놓은 창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기에 아버지 얘기를 했을까? 괜히 궁금한 마음에 그 대화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에 저는 기막혀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몇 달 만에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냥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다. 결혼이 후회된다.
남편 벌이가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 더 어릴 때 전문직 남편을 만났어야 했다며 장모님 말씀처럼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평범한 저를 만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 자기는 사랑만 보고 결혼한다며 저를 못마땅해 하던 장모님을 설득해도 와이프가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자기가 그런 남자들과 결혼할 수 없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의사 만나지 그랬어 하는 친구의 질문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사실 의사나 변호사들이 스튜어디스들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연애만 하다가 결혼은 같은 전문직 직종의 사람들과 하지. 그러니까 결국 가지고 놀다가 자꾸 팽당한 거 아냐. 솔직히 나도 나이 먹고 조바심 나니까 덜컥 결혼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내 기대보다 영 아닌 것 같아. 사업은 금방 잘 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고만고만 하고 결혼 생활도 내 성에는 별로 안 차는 것 같아. 결혼하면 안정적이라 좋을 줄 알았더니 놀러 못 다녀서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서 옛날에 클럽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닐 때가 좋았다느니 거짓말이라도 하고 놀러 가자느니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린 여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아내가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애비 땅 다 뺐으면 이혼해야지. 어차피 집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혼기간 3년만 버티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할 수 있잖아. 그 전에 시애비 꽂아서 시골 땅 내 앞으로 받고 나면 그때 바로 이혼해야지. 답답하게 유분으로 살 바에는 그냥 돈 많은 이혼녀가 나아. 너무 당당하게 돈을 뜯어내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저는 기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이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가식을 떨고 있는 그 여자의 착한 얼굴에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 엄마의 그 딸이었던 걸 제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대놓고 타박하던 장모님보다 뒤에서 호박씨 까는 와이프에게 더 배신감이 들었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깨워 욕짓거리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이대로 그냥 이혼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에 그냥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으려니 제가 잘못된 결혼으로 뒤통수를 맞은 게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끝내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내 모든 걸 가져가서 이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혼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여자의 모든 걸 망가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뭘 받는지 말하지 않고 숨죽여 지내며 그 여자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먼저 고맙게도 그 여자가 제게 기회를 주더군요. 오빠, 나 일 그만둔다 그러면 말릴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냥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비행도 피곤하고 지치고 진상 승객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너무 버거워. 그래도 일 좋아했었잖아. 그 정도야? 게다가 요즘 내 또래 동료들은 거의 없어. 결혼하고서 다 일 그만두니까 우리 기수에서도 남은 거 나 하나란 말이야.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쪼고 나 혼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오빠 요즘 사업도 잘 되어가는데 나 일 그만두고 좀 쉬면 안 될까? 계속 논다는 건 아니고 그냥 쉬다가 나중에 강사라도 하면 되잖아. 사실 전에도 몇 번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승무원 일이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라며 나중에는 애 키우면서 쉬든가 승무원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는 게 낫겠다 했었죠. 그때는 제 사업도 안정권이 아니다 보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무슨 꿍꿍일지 뻔히 보이더군요. 저와 아버지 재산을 뜯어내서 한몫 잡아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깟 스튜어디스 일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야지. 그럼 그렇게 해. 정말? 오빠 너무 고마워. 고맙긴. 서로 힘들 때 돕는 게 부부인 거지. 나도 은정이 네가 힘든 건 싫어. 아, 그럼 일 그만두는 김에 어디 여행이라도 가든지. 이참에 푹 쉬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카드까지? 오빠 요즘 사업 잘 된다더니 여유 있는 거야? 여유 없어도 너한테는 잘해야지. 너 고생 안 시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라고 장모님께 약속했었잖아. 이거 회사에서 쓰는 카드인데 한도 없는 거니까 마음 놓고 써. 그런 걸 나를 줘도 되는 거야? 다른 카드는 한도가 낮아서 그래. 그리고 회사 카드라고 그래도 내 회사인데 뭐 어때? 그래도 오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아는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데 뭘. 여행을 가던가 명품이라도 사던가 좋을 대로 해. 아, 이참에 장모님 것도 같이 사드리든가. 결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소홀했는데 이럴 때라도 사이 노릇 해야지. 자기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챙겨주는데 나는 좋은 사이가 아니라 죄송했거든. 이참에 유럽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거야 어때? 가서 호텔도 좋은 곳을 지내고 명품 쇼핑도 좀 해. 오빠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나 너무 행복하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에게 카드를 쥐어주며 걱정하지 말고 돈을 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신이 날 대로 난 와이프는 걱정하는 것 없이 바로 퇴사를 하더니 제 카드로 유럽 여행 티켓을 긁더군요. 그리고 최고급 호텔로 장모님을 모시고 떠났습니다. 어차피 꼴도 보기 싫었기에 이왕이면 오래 나갔다 오기를 바랐어요. 이미 호텔비에 비행기 티켓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 넘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쓰고 돌아올지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 바였습니다. 사이가 여행을 보내준다는 소식에 그동안 제게 관심 없던 장모님마저 직접 전화를 주셨더군요. 김서방, 내가 자네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고 너무너무 고맙네. 저는 해드린 게 없는데요 뭘. 아유, 결혼 전엔 내가 김서방 어찌나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좋다며? 덕분에 우리 은정이 스트레스 안 받고 퇴사도 마음 편히 하고 아주 복 받았어. 우리 딸이 결혼 참 잘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은정이랑 재미있게 놀다가 오세요.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끊겠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사이이고 없으면 나쁜 사이인 건지 장모라는 사람이 바라는 좋은 사이의 조건은 결국 그런 것이었네요. 그게 못내 씁쓸하면서도 결국 와이프나 장모나 독인 객인이라는 걸 보며 이제라도 알아차려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는 무려 한 달간 유럽 여행을 원 없이 즐겼고 명품관이며 비싼 레스토랑에 다니며 그동안 제 카드를 마음껏 긁었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쓰라고 쥐어준 카드라지만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을 긁을 줄은 몰랐거든요. 뭐 금액이 올라갈수록 제 복수의 크기도 커지다 보니 제게는 손해볼 일도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제가 왜 이혼할 와이프에게 카드를 쥐어줬나 궁금하시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와이프가 귀국하기로 한 날 경찰에 직접 와이프를 신고했습니다. 다름 아닌 절도와 횡령으로 말입니다. 사실 제가 와이프에게 카드를 준 건 전부 제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에는 친적 상도례라는 게 있어서 웬만한 잘못은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 돈을 횡령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부부 사이였어도 법인 회사 돈을 잘못 건드리면 횡령이 되기에 저는 그 점을 이용해서 와이프에게 법인 카드를 건네주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 놓고 카드를 쓰게 그냥 두었던 겁니다. 그렇게 와이프와 장모님은
귀국하던 날 저희 친구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는 당황스러워하고 억울해하는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분들이 뭔가 오해를 하셨나봐. 이거 당신이 준 거잖아. 근데 왜 횡령이야? 여보, 내 돈이 그렇게 욕심이 났으면 차라리 달라고 하지. 왜 회사 돈을 건드렸어? 그건 범죄라고. 뭐라고? 아니, 당신이 나 엄마랑 여행 다녀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카드 준 거 아니야? 근데 횡령이라니. 설마 오빠가 나를 고소한 거야? 김서방,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게요. 가족끼리 이게 뭐라는 짓인지. 근데 아무리 가족끼리라 그래도 회사 돈에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횡령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징역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빠, 갑자기 왜 이래? 미쳤어? 언제는 자기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자기 돈이라며. 그렇다고 내가 언제 회사 돈 빼돌리라 그랬어? 우리 회사 법인이야. 법인 카드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 몰랐으면 이제라도 몸소 배워야지. 그러게 어느 정도 쓰고 다니나 했더니 세상에 여행 한 번에 4천만 원을 쓰고 다녔어? 당신 그 돈 당장 못 갚으면 감옥살이 할 줄 알아. 저는 영문몰라하는 와이프와 장모님을 두고 경찰서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더 받아야 했던 와이프가 장모님과 장인어른까지 데리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네가 먼저 카드 쓰라고 줬다면서? 그래놓고 횡령이라니? 줬다고 그 큰 돈을 마음대로 긁는 건 말이 됩니까? 애초에 회사 카드인 거 알면서 준다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잘못인 거죠.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딸이 자네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오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이래? 사실 저 따님이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혼해 주려니 배가 아팠어요. 그 전에 혼 좀 내주고 싶어서 말이에요. 이혼이라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이혼이야?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쪽 따님이 그러신 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혼하자 그랬어? 오빠 진짜 미쳤어? 나 네 카톡 다 봤어. 결혼해서 답답하게 살기 싫다며.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땅 훔치고 나면 이혼하겠다며. 그래서 네가 내 뒤통수 치기 전에 먼저 때리려고 그랬지. 왜? 너는 그딴 생각 품고 있는데 나는 너한테 복수하면 안 되는 거냐? 그제서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게 된 와이프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장인 장모도 그제서야 제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휴, 우리는 그런 줄 몰랐네. 이놈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이해해주게. 그런다고 한 번만 결혼한 인연을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건가? 그러지 말고 자네가 한 번만 봐주게. 그리고 제발 고수도 치화해주고. 우리 애 워낙 마음이 여려서 경찰서 나다가 병 날 거야.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 자네도 그 정도로 그만하게. 제가 장모님 인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자네 지금 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장모한테 그래도 되나? 장모는 무슨 장모. 아무리 모녀라지만 생각하는 게 천박한 게 너무 비슷하다 싶어서요. 그래도 와이프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저를 잘 속였네요. 그러게 서비스직 하는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제 탓이죠. 하지만 저도 그냥 호구는 아니라서요. 고소 취하 절대 안 할 거고 웬만하면 법정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따로 걸 거니까 그동안 따님이 쓰신 돈은 두 분이 갚으셔야 할 거예요. 횡령한 돈만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변호사비에 위자료까지 하면 그 이상이겠죠? 그럼 하루빨리 돈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우리 남편도 은퇴해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가진 건 집밖에 없는데. 돈 없으면 애초에 쓰지를 마셔야죠. 사이 돈인 줄 알고 쓸 때는 물수도 써놓고 이제 와서 갚을 돈이라 생각하니 아까운 겁니까? 그거에 더 이상 제할 바 아니고
저는 사정 봐드릴 생각도 없어요. 집을 팔던 장기를 팔던 알아서 해서 돈 갚으세요. 오빠, 우리 부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둘 일이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부모님까지 괴롭혀? 그럼 네가 이 일을 혼자 해결할 깜냥이 있기나 하고? 너 당장 나 없으면 돈 나올 구멍도 없잖아. 설마 이렇게 하려고 나 일 그만두게 한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고맙게 그 덕을 본 거고 네 기어이 네가 나 자빠진 걸 왜 내 탓을 해? 두 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따님이 이제 백수라서 어디 돈 나올 구멍도 없을 거거든요. 한몫 제대로 잡고 이혼하려고 그새 일까지 때려쳐서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 그쪽 업계도 어려워서 재취업이 안 된다죠? 아이고, 그럼 두 분은 따님 잘못 둔 덕분에 빚 갚고 이혼료 백수 딸 뒷바라지까지 하게 생기셨네요. 뭐 귀한 따님이라니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 이제 나가주세요. 그렇게 처가 식구들을 쫓아낸 저는 곧바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승소만 하면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낼 생각이라 일부러 비싼 변호사를 썼죠. 혹시나 소송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저는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생 안 해보고 산 사람이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힘들어할 거 알았거든요. 안 그래도 법원에서 자기도 힘들다고 정신과 다니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데 제가 증거로 제출한 그 여자의 카톡 내용 덕분에 더 이상 동정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횡령으로 실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위자료까지 받으며 제대로 금융치료를 받았고 그 여자와 그 집 식구들은 빠듯한 사정에 큰돈을 메우느라 고생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처도 재취업이 안 되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다닌다고 들었죠. 남의 돈 탐내던 여자에 대한 복수로는 아주 딱이었다 싶네요. 그 후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결혼 생각도 없고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